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네, N캠 한번 같이 볼 건데 오늘 상승이 좀 시원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어제 걱정했던 게 세력들이 지금 이 구간에서 이탈을 만들어내게 되면은 굉장히 큰 단단한 지지 구간이었기 때문에 개인의 투매를 유도를 하진 않을까라고 걱정을 했었는데 다시 단기간에 주가 말아 올려주면서 추세선 위에서 간격을 벌려주는 모습이 나와줬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좀 접어둬도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주가 상승하겠지만 여기서 투매 나오면서 주가 변동성이 확대가 된다라고 했을 때 많은 개인들의 손해를 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런 모습은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 또한 우리가 세력의 큰 그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이거를 역이용할지를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상황에서 엔캠이 주가 상승 추가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가 꼽으라면은 10개 더 넘게 꼽을 수가 있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현재 구간에서 MSCI라는 가장 파급력이 큰 재료가 지금 당장 코앞에 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이용해서 개인들이 수급에 손바뀜을 유도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 여기서 보셨을 때 이런 U자 패턴이 왜 나왔는지 생각해 보면은 그런 이유가 맞아 떨어진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부분인데 MSCI가 편입이 된다. 그러면은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만 원 구간 위에 위치를 한다라면은 기준에는 충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 위로 올리고 난 뒤에 주가 하락을 만들어 놓는 변동폭이 이 범위 내에서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 MSCI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여기서 요거를 이용을 해서 변동폭 크게 만들어 준과 동시에 개인의 이탈 유도를 하고 그 물량을 신규 수급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모습이 이런 U자형 패턴의 근본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현재 지금 세력들의 상황은 본인들이 이제 주가 상승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냥 수익을 못 보는 게 아니라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좀 특수하죠. 여러분들 잘 볼 수 없는 케이스긴 한데 이거는 엔캠의 내부 사정을 조금 속속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엔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대충은 아시겠지만 일단 BW 물량이 굉장히 많죠. 잠시만 죄송합니다. BW 물량, 그 다음에 12 물량, 그 다음에 제3자 배정 전환 우선주 사채권 행사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12 물량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전환조차 할 수가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거 자료를 좀 준비를 했는데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아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전환 가능 기간이라고 나오죠. 근데 요거 보게 되면은 언제예요? 5월부터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6월부터 나올 수가 있고 7월부터 나올 수가 있는데 이 물량이 그냥 조금 나온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큰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다 합치면은 거의 300만 주에 가까운 물량을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 물량이 지금 현재 시세로 매도가 된다라고 했을 때 1조를 챙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금액이기 때문에 내가 이 물량을 정리를 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돼요? 주가를 올렸으면 올렸지 주가 하락 만들어내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 지금 이미 전환된 게 많습니다. 제 3자 배정도 많이 전환을 했고요. 그 다음에 BW 물량 많이 전환을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동향에서 이거에 대한 매도가 확인이 됐습니까? 일부 매도는 했겠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메인 물량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아직 매도가 되지 않은 모습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라는 건데 이거는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물량을 팔기 전에 그 물량 시장에 노출이 된다. 시장에 풀어버리면은 주가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이거 팔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주가 방어해야 되고 그 주가 방어하는 방법이 내가 갖고 있는 물량을 시장에 풀지 않고 계속해서 매집을 해나가면서 주가가 상승시키는 것이다. 주가를 상승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지금 현재 엔캠의 흐름 정확하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셔야 돼요. 왜 그러면은 주가 상승하면 상승하는 만큼 본인들이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12 물량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왜 주가 이렇게 크게 한 번씩 흔들어주면서 주가 상승을 만들어낼까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요거는 여러분들 이제 매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알 수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 세력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누군가에게 넘겨주고 나가야 되죠. 넘겨주고 나가야 된다는 건데 이렇게 물량을 넘기는 과정에서 어떤 거는 불가피해요. 조정은 불가피하다. 주가가 아무리 올라갔더라도 그렇게 많은 물량이 시장에 나오게 된다라면은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조정에서 내 물량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거는 뭡니까? 기존에 있던 수급들이 아니라 새로 이렇게 변동폭이 큰 구간에서 상승을 타고 올라온 신규 수급들이 요거에 적합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규 수급을 많이 모집을 하기 위해서 미리 많이 땡겨 놓기 위해서 지금 기존에 상승을 타고 올라왔던 이런 기존 수급들을 내치고 여기서 손바뀜을 유도를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엔캠의 양상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세력들은 어떻게든 주가 상승이 나오면서 엔캠에 대해서 변동성을 살려놔야 되고 기대감을 살려놔야 됩니다. 기대감이라는 거는 재료로서 만들어내는 것도 있지만 일단 상승이 크게 시원하게 나오게 다 보면은 뭐가 쏠립니까? 관심이 쏠려요. 관심이 쏠리게 되면은 당연히 더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형성이 되고 그 기대감을 재료로서 주가 상승을 연달아 만들어낸다. 사실 엔캠이 앞에서 주가 상승이 만들어냈던 거를 보면은 이거를 당연히 알고 있어요. 우리는 왜? 엔캠이 주가 상승이 나온 이유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서 전에 1위 기업이 될 것이다. 글로벌 1위를 달성할 것이다. 지금 3위죠. 네, 4위에서 3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1위부터 원래 기존 3위까지가 전부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 기업 걸 쓰지 못해. 쓰지 못하면 누구 걸 쓰겠어요? 당연히 4위였던 엔캠 거를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점유율을 굉장히 높일 수 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매출 증가로 이어지고 매출 증가는 뭐로 이어집니까?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걸 통해서 결과적으로 주가 상승을 만들어낸다라는 게 이제 표면적인 이유인데 사실 요거는 말이 안 돼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바이든이 발표한 법안이죠. 바이든. 근데 이번에 이게 11월에 대선이 있잖아요. 미국에서 11월에 대선이 있는데 트럼프랑 붙어요. 네, 트럼프는 그때 어떤 사람입니까? 트럼프는 요런 인플레이션 감축법 필요 없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요거 없애버리겠다라고까지 말을 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지금 대선에서 강력한 이제 라이벌로 대두가 됐다라고 하면은 사실 여기서 트럼프 리스크가 엔캠을 제외하고 다른 2차 전지주에는 지대한 영향을 미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엔캠은 작년에 2차 전지들이 미친 듯이 상승이 나올 때 아무런 모습이 보이지 않다가 오히려 이렇게 리스크가 생긴 요 구간에서 주가 상승이 나왔다는 게 이게 뭐예요? 기대감으로 그 주가 상승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상승의 원인은 리스크가 포함이 돼 있어서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미친 듯이 상승을 시켜버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 보지 못하고 내가 엔캠 타주고 수익을 내겠다라고 달려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 상승을 만들어냈던 건데 지금 사실 그러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을 할 거란 말이에요. MSCI를 어떻게 이용을 하겠습니까? 사실 우리나라 시장에서 MSCI를 이용한 세력들의 흔들기, 세력들의 엑시트는 굉장히 자주 나오고 굉장히 우리한테 흔하죠.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에코프로가 대표적인 경기잖아요. 우리가 주가를 보면은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실 수가 있다. 사실 에코프로도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과정이 좀 순탄하진 않았죠. 이 구간쯤이죠. 여기서 뭐 공매도 쇼스케즈가 아니라 쇼커버링이 또 나왔었죠. 쇼커버링 나오고 주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 윗구간 고가권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MSCI 편입이라는 기대감이었어요. 근데 기대감 재료로 주가가 올라왔는데 결과적으로 고점을 언제 찍었습니까? 7월 달에 고점을 달성을 하고 주가가 빠졌습니다. 한 번 또 그 이후로 고점을 찔러주는 모습이 나오지 않았고 반등이 나온 적은 있어요. 근데 이 반등이 나온 지점이 언제입니까? 8월.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됐는데 사실 MSCI, 에코프로의 MSCI 편입은 8월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왜 7월에 고점을 찍고 내려왔을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MSCI가 8월이면은 8월에 들어올 수 있는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면서 주가 상승이 나올 텐데 왜 굳이 고점에서 팔고 나갔을까? 세력들은 왜 고점에서 MSCI 편입 전에 매도를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이 기대감이라는 재료가 소멸되기 전에 가장 고점을 형성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MSCI 편입되면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면서 주가 상승 기대해 볼 수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세력들이 진짜 팔고자 마음 먹는다면은 우리가 요거 이전에 매도를 하고 나가는 게 본격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도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그러면은 여기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야 되죠. 근데 사실 이 고점이 형성되는 거는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사실 MSCI가 편입이 되고 난 뒤에 이렇게 반등하는 구간이 있죠. 여기 이제 MSCI 패시브 자금에 대한 기대감 플러스 이제 실제로 패시브 자금이 작용했던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상승까지 추가적으로 만들어내고 주가가 하락을 하면은 사실 언제가 고점이 될지는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건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세력들. 본인들이 물량을 내던지는 시점이 바로 고점일 것이다. 본인들만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아무도 모르는 구간을 어떻게 찾아내야 됩니까? 그거는 우리가 고가권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에 돌입을 했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어떻게 매도 전략을 세워 나가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요거를 오늘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조금 서론이 길었었는데 다시 엔캠 차트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좀 정리를 해볼게요. 엔캠, 지금 주가 조정이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지켜져야 되는 선 지켜줬다. 그리고 MSCI의 기준에 부합하는 과정 위, 이 바운더리 내에서는 변동폭이 크게 나오더라도 흔들리지 말자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만약에 여기서 변동폭이 생기면서 주가 하락이 더 연출이 된다? 그거는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연출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12 물량을 아까 봤잖아요. 얼만큼 남아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 12 물량을 결과적으로 비싸게 팔려고 하는 세력 입장에서는 변동폭을 줘가면서까지 뭘 유도한다고 했어요. 신규 수급을 만들어내는, 신규 수급의 유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크게 흔들기가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여기서 정확한 타점 잡아가는 거를 연습을 미리 해놓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엔캠 같은 경우 상승 많이 남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리밸런싱, MSCI의 리밸런싱은 5월 31일입니다. 5월 31일 날 장 마감 이후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한국 시장에 적용받는 시간은 6월 3일부터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5월까지는 쭉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6월 3일부터라고 하면은 제가 아까 보여준 내용에서 어떤 게 있었습니까? 가장 많은 물량, 지금 이 300만 주 중에서도 가장 큰 물량이 언제 나와요? 6월 2일 날 나온단 말이에요. 6월 2일 날 300만 주의 과반 이상이 넘는 160만 주의 물량이 출회가 되는데 요거가 제가 봤을 때는 메인 디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요거에 맞춰서 저는 전략을 짜 나갈 겁니다. 짜 나가고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대응을 조금 적극적으로 하시기 위해서는 차트를 계속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보시면서 공부도 하고 이런 행동 하나하나의 의미가 어떤 게 담겨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다라면은 엔캠에서 수익 아직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우리 수익 많이 내보자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사실 여기에 여의치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걸 하려면은 내가 사실 본업을 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쉽지가 않아요. 네. 내가 아무리 관심 갖는다고 해도 내가 내 일을 해야 되는데 요거를 어떻게 하루 종일 보고 있을 수가 있는지 생각해 보신다라면은 당연히 여러분들도 이건 좀 힘들겠다라고 생각하시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도움을 드리는 게 가장 맞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좀 매수 의견을 문자로 다이렉트로 좀 보내드리는 게 맞겠다 싶어서 좀 준비를 이런 식으로 계속 해드렸죠. 네, 보시게 되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수가가 필요했을 때 매수해야 되는 타이밍이 왔을 때는 매수하라고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대응을 도와드립니다. 대응 도와드리는데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게 왜 사야 되는지까지 말씀드린다는 거예요. 그냥 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왜 사셔야 되면서 우리가 어디까지 가져갈 수 있는지 그런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내가 납득할 수 있게 대응을 할 수가 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것도 보시게 되면은 요거는 최근이니까 좀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2월 19일 월요일이었습니다. 2월 19일 같은 경우에는 주가 상승이 굉장히 많이 나온 요 구간이죠. 장대 양봉이 출현을 했던 요 구간 표시를 좀 해놓을게요. 요 구간인데 사실 여기서 앞에 상한가를 만들고 횡보하고 다시 정고점을 뚫어준 듯한 모습이 나왔지만 결과적으로는 뭐가 나올 수가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으로 인한 단기적 고점 발생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만 원 구간에서 다 팔지 말고 조금씩 올라가면서 여러분들이 분할 매도를 하시면서 수익을 챙겨 놓으시고 나머지로 주가 상승 노려보시죠 라고 말씀드리면서 대응을 도와드렸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시간으로 도움을 드렸던 건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되며 왜 해야 되는지까지 정확하게 금액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부담이 없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간편하게 할 수가 있고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이게 뭐 돈이 될 것이다 아니면 금전적인 요구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금전적으로 요구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저는 이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거 전혀 없기 때문에 안 받아보는 게 손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하시면 되는데 받아보는 방법은 간단해요. 엔캠에 대한 재료가 필요하다라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엔캠이라고 두 글자만 위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바로 답장 드리는 게 아니라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1시간 내지 2시간. 만약에 새벽에 좀 남겨놓으셨다면은 제가 일어나서 확인을 하고 보내드리기 때문에 내가 조금 엔캠에 대해서 필요하다. 나는 하루 종일 보고 있을 시간이 없다. 내가 다른 사람들이 대응을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엔캠이라고 두 글자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이런 분들 다 정리를 해서 여러분한테 일괄적으로 전송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 꼭 받아 가셔서 엔캠에서만큼은 여러분들 수익을 많이 가지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동성이 점점 확대가 되는 구간이 분명히 올 거예요. 요게 주가 하락이 나오고 다시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상승이 나오는 듯 하다가 다시 한번 찔러주고 올려주는 이런 모습. 어쨌든 지금 세력들의 목적은 뭐예요? 지금 세력들의 목적은
기존 매물에서 신규 유입을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변동성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 투매를 유도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진짜 상승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구간 찾기 위해서는 아까 보셨던 위에 있는 번호로 엔캡만 남겨주시면 제가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런 분들 다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런 것들 꼭 받아가셔서 우리도 한 분도 빠짐없이 엔캡에서는 저희 구독자분들만큼은 수익을 많이 가지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엔캡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동시효과도 끝났고 이제 시간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주가 괜찮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오히려 더 방심하지 말고 좀 더 심기일전해서 방심이죠. 네, 방심하지 말고 심기일전해서 우리가 수익 우리가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